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올해 12만 개 기업 창업 기록을 세워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분야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 대상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달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모든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의 테더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발언이 나온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자들을 위해 안전망 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는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2천만 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2,736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년 만에 최대 실적으로 작년 4분기 매출 영업이익도 각각 1조 6,523억 원과 86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우리 시장 초반엔 상승 출발했지만 막판에는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2% 넘는 하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더욱더 걱정이 깊어지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도 더욱더 궁금하실 이 시점에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시장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에 긴급으로 또 시황 점검을 또 해주셨고 연일 오늘도 역시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보면서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장중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파생에서는 초대박이 나고 현물에서도 위험관리 완벽하게 하면서 오히려 수익이 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 장 좋을 때 수익 난 거는 사상누각이 될 거라고 제가 항상 경고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수익 났던 분들은 본전이었던 분들은 손실이었던 분들은 더 큰 손실로 지금 전환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럴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보다 주식투자 전문가, 인터넷 방송 출연 경력이 더 많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최장기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90%는 초보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ABC도 몰라요. 10%만 그나마 좀 경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10%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10분의 1만 분석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는 분석과 예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방주에 빨리 승선하세요. 이제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시황 분석을 해주셨고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대표님의 정석 투자를 좀 흡수를 하셔서 시장을 좀 탄탄하게 받아들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 전략 안에서도 선물과 함께 시황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도와주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복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양시장 모두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정석투자 고수는 축제, 뇌동매매 하수는 고통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앞서서 방주에 어서 빨리 탑승을 하셔라 라는 그 말과 같은 맥락이실 것 같습니다. 정석 투자를 좀 흡수하시고 있었던 고수에게는 이런 시장이 축제의 분위기고 하지만 그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평택촌놈은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난해 3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했던 얘기 있죠. 지수가 좋을 때는 현물을 해라. 지수가 나쁠 때는 현물은 제로 또는 소액만 하고 파생을 통해서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했죠.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4가지 요소. 추격 매수한다. 손절을 안 한다. 항상 주식 비중이 100%에 가깝다. 그리고 1년 내내 돈 벌기 위해서 덤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저한테 제대로 주식을 배우신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장중 방송을 통해서 저한테 교육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축제예요. 믿기지가 않죠. 사실입니다. 근데 뇌동매매하고 그냥 교육과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고통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원래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특별히 제가 준비 안 했던 거 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어제였죠. 화요일 방송 VOD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상단 라인에 관련된 거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상단을 다시 돌파할 확률, 이탈할 확률 얘기했습니다. VOD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현재는 지금 직면한 게 지금 이 저점 라인이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지켜보고 나서 어제 저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장중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했냐? 안 그래도 폭락했는데 이거 어차피 무조건 밀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또 절망적일 겁니까?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빠지겠지.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상처받으실까봐 얘기 안 했는데 제가 분봉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한 내용은 100% 사실이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그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어제 원래 2409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관심 2400선 이탈하느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이탈 안 합니다. 어제 말하는 거예요. 이탈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열리기 한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2409선이 저점이었지만 이거 다시 이탈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만약에 화요일 저점을 다시 이탈하면 위험해진다 그랬거든요. 위험해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준선을 잡은 어떤 지수대가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끝납니다. 무지막지하게 폭락해요. 저도 그 선이 깨지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위험관리 하셨던 분들은 정말로 더 완벽한 위험관리를 받으시고 오히려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장중방송 참여 많이 하시고요.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버리면 솔직히 기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여기서 어떤 경우든 추가 하락이 나오면 끝나요. 자, 근데 그러면 아마 대다수의 그 초보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수가 계속 밀리면은 정말로 이제 돈 벌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장중에 저한테 조언받는 분들은 지금 축제라니까요. 왜냐? 파생해서 하방 패팅 한 사람들 엄청나게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현물하신 분들도 인버스 배팅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원래 하수들은 지수가 좋을 때만 수익이 나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요, 지수가 좋으나 나쁘나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시장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석 투자를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가 좋을 때만 수익 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지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석 투자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외국인과 개인의 7거래 매매 동향을 설명드렸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거래일수는 7일인데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개인은 매수,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게 어떤 날은 매수했다가 어떤 날은 매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매도입니다. 계속. 그래서 누적이 얼마냐? 겨우 7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개인은 코스피에서 3조 5천억 매수했고요. 외국인 2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 원 이상 매수와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7거래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20거래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1개월이라 그래도 실제 거래일은 20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지금 무지막지하게 매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어떠냐? 개인이 97만 주 매수할 때 외국인은 74만 주 매도하고요. 셀트리온 개인이 274만 주 매수할 때 외국인은 291만 주 더 많은 물량을 매도했어요. 과연 지수가 가겠습니까? 그냥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저렇게 매수하고 외국인이 정반대로 매도했는데 여기서 간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셀트리온을 30만 원 전후해서 매수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매도는 아니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투자자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왜곡이 없으면 반등이 없어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인데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 대해서 제가 266만 원 매도 사인 내고 256만 원에 청산했습니다.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10배. 그리고 257만 원에 다시 재매수한다 여태까지 홀딩했는데 사실 이거는 더 현란한 걸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받을까 봐.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선물 매도 사인 낸 가격부터 현재까지가 약 30포인트 평가입니다. 약 30포인트, 29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오늘만 제가 조언했던 풋 옵션이 정확하게 고점까지 26배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하락의 기쁨이죠. 하방 피팅 적중의 그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현물 많이 하셨던 분들도 현물 좀 줄이시고 파생 쪽 같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방향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촌는 장중방송 샘플 동영상 공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이거는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현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서울경제TV 먼저 접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샘플러스를 들어오세요. 그러면 평택촌은 투자 전략이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오늘도 하나 올려놨습니다. 2월 7일 장중방송 올려놨죠. 제가 장중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 이게 그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정말로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클럽 가입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꼭 가입을 해주세요. 돈 안 들어요. 무료예요. 공짜입니다. 왜 그러냐? 9시 방송 아무리 잘 보면 뭐합니까? 장중이 더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갑자기 무료 방송하거나 갑자기 투자 전략을 올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아야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클럽 가입하기 하시면 방송사가 비용 부담해서 문자 알려드립니다. 평택촌놈이 갑자기 중요한 긴급한 투자 전략을 올렸습니다. 보세요. 아니면 갑자기 무료 방송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이거 완전히 봉사예요.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이것도 안 하시면서 언제 투자 전략 올렸어? 언제 무료 방송했어? 이러면 답답한 거죠. 지금 하루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럽 가입하기에 꼭 신청을 해주셨다가 제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앞서서도 항상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과 하락장 이 두 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전략을 항상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채로운 이런 투자의 패러다임을 좀 흡수를 하셔서 시장을 잘 활용하시고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대표님이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실시간 무료 방송에 대한 부분도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안에 대표님, 정우영 대표님의 클럽을 또 클릭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다면요 무료입니다.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고지사항들, 공지사항들을 또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클럽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대표님이 또 트위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자, 정우영 대표님의 트위터를 또 팔로우 하시면은 그 안에서도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시험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서 외국인 쪽에서 개인과 좀 비교해서 수급사항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양시장 더욱더 상세하게 시험 분석 도와드리시죠. 네, 코스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가 차트가 최악입니다. 좀 전에 제가 수급 동향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7거래일 동안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은 2조 4천억 매도할 때 개인은 3조 5천억 매수했다. 그러면 나머지 매도는 누가 했을까요? 기관이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요. 근데 그걸 개인이 매수해요.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차트가 최악입니다. 더 나쁜 건 오늘 종가가 저가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둘 다 종가가 저가했다는 거죠. 이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종가가 저가인 경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똑같으니까. 이거 정말 웃기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소수점 두 자리까지 종가하고 저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코스피 코스닥 같이 나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 내려드리면 추가 하락을 하는데 차트가 왜 나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어제 나름대로 양봉 나왔죠. 양봉이 이제 한 길이가 이 정도 됩니다. 대충. 근데 오늘은 어때요? 음봉이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최악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양봉은 나왔는데 오늘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양봉의 길이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위쪽 아래쪽. 1박 2일 코스 차트 중에서는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이건 윗꼬리 음봉보다 더 나쁜 거예요. 왜? 어제 양봉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어제 양봉 나온 가격대 위아래를 다 덮어버리면서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최악의 차트입니다. 오늘 하나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배우시는데 그래서 너무 나쁘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만 해도 어때요? 자, 어제 고점보다는 오늘 고점이 높아서 밀려 내려왔지만 그래도 어제 저점보다는 그래도 오늘 저점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고점 저점 라인을 완전히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차트. 그리고 어차피 추가 하락하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지수는 내일 장중에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이라든가 동영상 통해서 혹은 무료 방송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클럽 가입하기 해놔야지 무료 방송을 언제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니면 트위터에 해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좀 개인적인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평택촌 트위터를 신청해 놓으시면 즉각 전달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기준을 딱 잡아놨어요. 어느 라인이 깨지면 끝난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올지 다음 주에 올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편물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편이지만 깨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는 대박이 터지거든요. 초대박이 납니다.
하방에 혜택을 다 해놨기 때문에 현물은 없어요. 지금 개별주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비중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평택촌놈의 방지에 빨리 생산하라. 그리고 제가 200회를 하면서 대박이라는 표현 쓴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저는 그런 표현 안 써요. 급등주 대박주 이런 표현 쓴 적이 없어요. 200회를 다 VOD 보시면 압니다. 근데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과 차트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차트와 수급이 좀 최악인 상황 속에서 종가와 저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좀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전망도 덧붙여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제약바이오의 급락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좀 열려있는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링크 제니시스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30조 원 투자 소식이 강세 흐름 보였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만도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에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링크 제니시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삼성 반도체 30조 원 투자 소식에 좀 호조성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오늘장의 종가는 8.91% 하락하면서 45,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최고점 59,900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좀 지수가 같이 밀리면서 종목도 빠졌는데요. 자, 대표님,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 소식, 좀 호조성 소식이 추가가 됐지만 오늘 지수와 함께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좀 고평가되어 있고요. 이게 적정주가 1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나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삼성 반도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수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분명히 좋을 겁니다. 다만 지금 사라는 게 아닙니다. 때가 오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성이 평택에다가 공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평택은 현재 50만 정도 인구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100만 명이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 무지막지한 투자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고 다만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늦춰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항상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시점이 아니라 조금 이후, 좀 시간이 지난 이후 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링크 제니시스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현재 구간 고평가되어 있는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에 대해서도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 하락을 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덧붙여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도 살펴보시죠. 다음 시는요. 만도가 올라왔습니다. 자, 만도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 우려 속에서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장의 최저가가 22만 8천원까지 기록을 했고요. 종가는 23만 4천원에 마감이 되는데 19%, 18%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만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표님이 관심 종목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저는 분명히 매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매도 사인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은데 자동차 부품 중에 만도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매도 사인 냈으니까 아마 충분히 매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매수를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만도 짚어드렸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업황과 관련돼서 부품주에 대한 부분 당연스럽게 또 매도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사인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바이고 매수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도 여전히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의 공시 분석 사항은요. 링크 제니시스와 만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샘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두 번째 종목은 동양생명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샘입니다. 자, 한샘 같은 경우에도 적정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고평가 논란 항상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구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 16만 2천 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점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4.52%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더욱더 고평가되어 있었을 때보다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괜찮지만 현재 구간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를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내수 관련주들은 이제 고점을 찍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찍히고 내려왔어요. 근데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본다 그러면 이게 4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16만 원대예요. 아직도 4배입니다. 근데 3년 전에도 이게 30만 원을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적정주가가 3만 원도 안 됐을 때였어요. 자, 그럼 그때는 몇 배였지? 10배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직도 고평가돼 있고 차트는 무너졌고 내수 관련주들은 별로 좋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큰 폭의 상승이었을 때도 여전히 고평가, 현재 구간까지도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기에 대응 전략이 동일합니다. 일단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 역시나 매수 절대 금지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동양생명이 올라왔습니다. 보험 업종인데요. 오늘 동양생명 먼저 종가 확인하시죠.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2.36% 상승하면서 7,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 최저가 7,280원을 기록한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명보험 회사 중에서 뭐 메이저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저점 이탈 시에 추가하시고요. 이 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여기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보다는 좀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주들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생명 보험 업종, 보험 종목입니다. 자, 일단 주도적인 보험의 종목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전략 또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자,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저점 이탈 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과 종목 상담, 종목에 대한 풀이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대표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짝에 저희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2명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런 교육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좋은 기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문자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7952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존경하는 평촌님, 코오롱생명과학 평단가 96,000원의 비중 3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일단 코오롱생명과학 오늘자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92,000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흐름을 같은 선상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96,000원대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길 바라겠고요. 큰 시세는 끝났고요. 지금은 지수에 따라서 약간씩 좀 조정받고 반등 나오고 할 때 그때 단기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3만 원 이하에서 19만 원 이상까지 약 6.5배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승 기간이 불과 6개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난리가 났을 때 이건 이미 3년 전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추세 하락했다가 나름대로 박스권을 이루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시세할 수는 없어요. 현재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정 주가 대비로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63,000원대.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매매가 좋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안 좋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조금 자제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이전에 좀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도 후에 다시 가격대 확실하게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61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동성제약을 매수가 9,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제약업종이 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 동성제약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은 5.46% 빠진 17,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과열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고점 22,000원에서 현재 17,000원까지 눌렸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운이 참 좋았어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즉시 전부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사실 과정상 보면 잘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매수했든 이건 따라잡은 거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사실 동성제약처럼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제약 바이오가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내려갔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운이 좋았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실전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4,800원대 추천했었어요. 12월에. 했다가 약간 수익 나고 던졌습니다. 왜? 너무 지루해서 던졌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어쨌든 저는 추천을 상당히 빨리 했는데 운이 좀 없었고 이분은 추격 매수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정폭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리고 추격 매수하는 습관은 버려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동성제약에 대한 부분 현재 구간에서 꽤 큰 수익을 함께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과정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추가 조언을 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즉시 전부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 끝자리 053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새알을 매수가 1,627원에 비중 10%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새알은요,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1,54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6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대표님, 새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 성향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량주보다 오히려 나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수가 조정받아도 밀리는 게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개별주의 속성이에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같이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이 종목을 조언을 어떻게 드렸었냐. 바로 이날 매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플러스 15% 매도 사인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재매수했다가 그냥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리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수가 대폭락만 하지 않으면 들어갈 만해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대폭락하면 역시나 같이 밀리기 때문에 지수를 살피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알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성향이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흐름 좀 살펴보시면서 보유의 의견을 좀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에서는 반등시 본전 그리고 하락 시즌 마이너스 10% 손절을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하시죠. 자, 다음 문자 끝자리 083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서원인텍을 매수가 8,30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8,030원 종가 확인이 됐네요. 네, 서원인텍입니다. 일단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8,300원 매수가 근처네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좀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 적정 주가가 26,900원짜리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3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거의
5년 전 가격대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재매수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중기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일단 본전 매도했다가 다시 더 싸게 매수하시고요. 마이너스 10% 매도하게 되면 그때는 뭐 중기 보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거의 5년 전 가격이에요, 지금. 맞죠? 네, 5년 전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저점을 더 이상 안 깨요. 어제, 오늘 어떻습니까? 지수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급등락되는 와중에도 버티고 있다는 거라서,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없는 분들은 여기서 더 밀리면 매수해 주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전 매도했다가 조정 받으면 다시 매수하고, 만약에 여기서 10% 빠진다. 그럼 그때는 손절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이 안 되면 중기 보유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원인텍은 지금 적정 주가 대비해서 좀 상당히 좀 억울한 현재 주가입니다. 일단 손절 라인을 터치하지 않는 한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상승 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그리고 중기 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68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송원 산업을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9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 오늘 4.21% 하락한 23,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이 90%나 들어가셨고요. 25,000원대니까 지금 현재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네, 이 종목은 사실 주변주에 해당하고요. 더 이상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5% 매도가 되면 관망하시고 장세가 좀 불안하니까 다른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시장을 먼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안에서 뾰족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잘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 시에는 본전에 매도 의견 주셨고 손절은 마이너스 5% 매도 후 좀 관망해 보시라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원산업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5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림산업을 매수가 81,000원에 비중 50% 꼭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일단 대림산업은 오늘도 빠집니다. 1.17% 하락한 76,000원에 마감이 됐죠. 대림산업, 이 건설업에 대한 부분도 항상 대표님이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억울하죠. 적정 주가 대비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좀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건설주 모멘텀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작년 여름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신 가격대는 아마도 제가 볼 때 단기 매매하신 것 같은데 운이 없으셨죠. 왜? 지수가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잠깐 차트 보셨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손실봤다고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 들어간 거예요. 왜? 단기 매매 할 수 있거든요. 딱 좋은 자리예요. 근데 지수가 밀리니까 어때요? 계속 밀리잖아요. 그리고 대림산업을 비롯해서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작년 봄에 여름에 계속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계속 매도 사인 냈습니다. 나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어떤 종목이 좋다, 뭐 중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수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우산을 안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비가 오는데 그리고 비가 안 오더라도 막 먹구름이 끼어서 정말 비 올 날씨 같은데 왜 안 쓰고 나가냐 그러면 딱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주 전에요. 바로 이 시점에 날씨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3주 전에는 이 시점에 날씨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뭐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중기 추천주를 주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고 아무리 모멘텀이 있어도요. 지수가 급락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시황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 테마, 그 다음에 종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절대 다수의 개인들은 오직 종목, 그것도 차트밖에 몰라요. 그리고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가르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 테마, 그리고 종목의 가치와 차트를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석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배우면 최소한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그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8만 원대 무너지고 난 이후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건설업에 대한 부분 항상 시황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그 부분 현재 구간에서도 동일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만나보시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22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인터플렉스를 매수가 4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일단 인터플렉스 오늘장은요. 3.67% 빠진 31,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상승장으로 갔을 때 그때 작년에 대표님과 함께 이 상승을 좀 같이 좀 확인했었고요. 그 이후에 떨어지는 것도 함께 확인했었는데 현재 구간 좀 손실권이시네요. 네,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저는 이걸 실전에서 10% 매도 후에 끝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3250원에 매수시켰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3,000원대면 여기도 될 수 있고요. 아마 이 가격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할 당시는 저점 매수하신 거예요. 이번엔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근데 문제가 뭐죠?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4가지 요소. 추격 매수한다. 손절 안 한다. 거의 100% 비중이다. 1년 내내 덤빈다. 그러니까 이분은 1단계는 문제가 없는데 2단계에서 걸린 거예요. 10% 손절 안 하면 못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10% 얘기하는 겁니다. 1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절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했죠?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죠. 저는 3250원에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싹 정리했습니다. 철저하게 저점에서 시킨 거죠. 그리고 장이 불안하니까 그냥 욕심 안 내고 던진 거죠. 이건 더 빠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빠지면 저는 반드시 이걸 추천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 좋은 가격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손절을 좀 처리하지 못하신다면 이렇게 큰 손실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20% 또는 30% 좀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조금 더 가격대가 눌림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99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을 매수가 18,200원에 비중 4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일단 오늘장 한국정보통신은요. 8.05% 상승한 14,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오늘장 지수 대비해서 상당한 탄력을 보여줬네요.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 매도와 절반 보유 후 중기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2년 반 동안 홀딩하신 겁니다.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났을 때도 홀딩했어요. 이분은 안 던질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던져주시고 절반을 끌고 가시는데 굳이 진단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평가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좋게는 보는데 다만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주식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유있게 생활하면서 인간답게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톡투자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도 현재 ABC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기초적인 교육 훈련이 더 우선이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의 반절 정도 좀 나눠주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매도, 그 이후에 절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중기 매매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고요. 저희 방송과 대표님의 교육을 통해서 탄탄한 기초교육 세워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80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 콘텐츠리를 매수가 5,880원에 비중 75%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제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5.56%가 하락하면서 6,46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에 7,550원까지 기록한 이후 현재금까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좀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이분이 75% 베팅을 하는 게 여기였어요. 너무한 거죠. 비합리적인 타이밍이에요. 결과가 좋아도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운 좋으니까 꼭 던지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눌림목 종목, 저점 매수 종목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이 가격에서 매수하는 거는 마치 야구로 말하면 머리 쪽으로 날아오는 아주 높이 날아오는 볼을 휘두른 거예요. 볼을 쳐도 안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타일만 까먹게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신 상황이고 현재 구간 수익에 계시기 때문에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현재 눌림이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자는요, 끝자리 641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3일 제약을요,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50%, 5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의 3일 제약 먼저 종가 확인할게요. 자, 오늘은요, 11% 빠지면서 13,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3일 제약 5년을 보유를 하셨고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월 5일날 최고가 18,000원 지금 매수가까지 왔는데 다시 밀린 상황이네요. 네, 아마도 이게 단순 주가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수정 주가로 했을 때 아마 옛날에 18,000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절반 매도와 절반 보유 후 중기 매매하자. 왜? 어차피 이분도 안 던질 것 같은데 절반은 던지세요. 지금이라도.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중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약바이오가 확실하게 더 밀릴 거예요. 하지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5년씩 이렇게 홀딩해서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5년 동안에 좀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고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절반 매도 그리고 절반에 대해서는 보유하시면서 중기매매에 대한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상담 확인하시죠. 끝자리 150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크로젠의 매수가 41,000원에 비중 20% 고점에서 매도를 놓쳤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마크로젠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7.21% 빠지면서 39,90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41,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이전에 최고가 54,000원대도 놓치시고 계속 좀 하락을 하면서 손실이십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좀 너무 욕심을 내셨죠. 개인 투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추격 매수했는데 운 좋게 평가하기 났어요. 근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보다 낮아진 거예요. 더 못 던지죠, 사실은. 근데 지금이라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세요. 왜 그러냐? 일단 고평가됐고요. 제약바이오 끝났고요. 지금 지수가 얼마나 폭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격하신 거거든요.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한 30% 평가이익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다 지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ABC를 몰라요. 이렇게 하세요. 매수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가 올라갔으면 내가 여기서 본전 또는 20% 이렇게 전략을 짜시고 20% 올라갔으면 10% 또는 30%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세요. 마냥 홀딩하다 보면은 계속 가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어때요? 못 던집니다. 왜? 이분은 심리적으로 위쪽 동그라미가 본전처럼 느껴지거든요. 내려오니까 마치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수평선 라인을 깨니까 진짜 손해본 거예요. 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게 다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떤 지수 흐름 이런 걸 보시면서 판단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코스피가 2600 찍혔을 때 또 코스닥도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 업종, 테마, 종목 이 순서를 보라는 거예요. 종목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확률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우셔야지 롱런할 수 있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장세에서 장중방송을 듣는 분들은 저에게 장중방송 듣는 분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겁니다. 100% 사실입니다. 왜? 그게 정석투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둔 수익은요, 결국은 반납합니다. 지금 그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올해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육을 좀 제대로 받고 정석 투자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지금이라도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언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 상담에 대한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장 안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차게 여러분들을 1시간 동안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방송 마무리된 이후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공지사항 저희가 계속적으로 화면에서 함께 띄워드린다는 점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